12월 10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출발 개장 분위기와 함께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이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도 다소 좀 어려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현장 개장 분위기 윤동식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전일 야간 선물이 한 0.26%, 0.29%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 4% 이선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시 자체도 여지없이 거래소 중심에서는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빠져서 0.3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차트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지선이 됐었죠.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이 지지가 됐었죠, 전일. 근데 그것을 좀 무너뜨리고 좀 갭으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좀 증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하락폭이 과연 크게 움직일런지 아니면 작게 움직일런지에 대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2000포인트까지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에 증시가 밀릴 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현금이 있는 분들에게는 살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본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 8거래일 만에 꺾였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합니다. 1.1% 정도 밀리면서 출발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도와주시죠. 네, 현재 거래소는 약보합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강보합인 상황입니다. 현재 업종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전기가스업, 통신업, 철강금속, 의료정밀, 코스피, 그리고 종이복제 업종들이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전기가스업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1.19%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LGU+, 그리고 SK텔레콤이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국제강, 고려아연, 현대하이스코 등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현대제철은 보합,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 업종들이 굉장히 좀 약보합권에 있으면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십자, 동아소시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웅제약, 광동제약, LG생명과학 등이 이제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기타 서비스 업종, 코스닥 IT 지수, 그리고 제조업, 건설, 유통,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계 장비, 건설, 오락문화, 유통, 종이목재, 운송 장비, 부품,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업종들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계속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아무래도 디지털 컨텐츠 업종입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속해 있는 게임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이맥스, 위메이드, 넥슨 GT,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어제 약세를 보였었던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이 또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코나이, 다날 등이 지금 강한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락문화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중에 최근에 상장했던 FNC 엔터테인먼트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2.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SM이라든지 JYP,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3대 대형 기획사는 현재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운송 장비 부품 쪽도 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통신 장비 업종이 지금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에 들어가 있는 현대통신, 코맥스, 코콤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현대통신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짚어주시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부터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는 외인이 99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 기관도 여지없이 7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한 80억 정도, 8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놓고 보면 안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투신이 중심적으로, 투신에서 한 39억, 한 4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에서 한 63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제일모직 상장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개인만 유독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쪽에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외에는 큰 틀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 13억 정도 매도, 기관은 8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포지션이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 위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린 상황이다 보니, S&P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전일 중국 쪽도 5%가량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유럽 쪽도 증시가 그리스 쪽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빨리 다시 뽑네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스탑이 됐었는데, 과연 이제 한국 증시가 좋은 쪽을 볼 거냐, 아니면 안 좋은 쪽을 볼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있을 제일모직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급이 좀 붙어가지고, 배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4분기에는 환율이 높다 보니 수출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강력하니 수급이 뒷받침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연말까지 2,000포인트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증시에 맞맞춰가지고 중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빠진다는 론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좀 강력하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조금 주의를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서면서 하락 압력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시나 3원 80전 내리면서 110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80전이 하락한 110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3원과 1105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10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은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과 그리스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유가의 급락과 함께 증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면서 미 국채와 엔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만, 이번에는 중국과 그리스에서 등장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단순한 위험 회피나 선호가 아닌 미국의 통화 정책상의 변화의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달러화의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증시의 조정보다는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주목할 통화상은 달러 엔인데요. 최근까지는 달러화의 강세 요인과 엔화 약세 요인까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달러 엔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엔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엔은 오늘 새벽 117.92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01원 80전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원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달러 원이 달러 N과 연동되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겠습니다만 달러 N보다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날지 여부인데요. 통상적으로는 달러 조정기에는 엔화의 강세 속도가 원화의 그것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N1 재정 환율이 반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화의 강세 속도가 엔화의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경우 N1 환율을 방어하려는 당국이 매수 개입이 나서면서 달러원은 강한 하방 형제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중국과 그리스에서 발생한 악재로 이 기대감이 약화될 경우 달러와의 하락 조정은 최소한 FOMC 회의 이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달러 원이 조정을 지속한다면 단기적으로 최저 1,090원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1차 지지선은 1,098원 50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1,100원이 하향 돌파되는지 여부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달러와 차익 실현의 약세 조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100원 선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정규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한국전력 흐름이 좋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이틀째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KG 이니시스입니다. 글로벌 물류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6% 정도 급등하는 연출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이맥스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윈드솔4 카카오가 출시 첫날 흥행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세 종목 중에 한국전력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이랑 그리고 발전 믹스 개선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올렸다가 올해는 6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성 다 모든 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또 한국전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유가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발전 설비를 돌림에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LNG 이제 구입 단가가 2015년에 이제 6%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면은 2015년 LNG 구입 비용이 10조 5,461억 원에서 10조 935억 원으로 4,526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 하락세와 이제 발전 믹스 추이 등을 반영해서 봤을 때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각각 한 3.9%, 15.6% 정도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은 전기가스 업종에서 이제 1.3% 이상 상승해서 시작했던 한국전력이 현재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3분기랑 워낙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흑자가 조금은 축소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일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도 아직까지 다른 업종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 두 번째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사업 진출한다고 하는데, 다들 최근에 직구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거래하실 겁니다. 이 직구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KG 이니시스가 이
그 직구 거래를 이제 CB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등 국경 간 거래를 이제 하는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확보할 계획입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는 아무래도 한국 사이버 결제가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흡수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KG 이니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지만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해 가지고 그 최근 흐름은 좀 견조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 그래서 오전에 일단은 뭐 좋은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이제 좀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7,400원 정도 이 정도 위에서 끝나게 되면은 일단은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4분기 그 순이익 증가율도 이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 ROE랑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 2013년 2분기를 대충 바닥으로 이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결제는 점점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 KG 이니시스는 성장 동력을 갖춘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이맥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맥스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제 강한 모습 보였다가 지금 조금 뭐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조이맥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윈드 소울 4 카카오라는 게임이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2만 원 초반대에서 3만 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게임주들 보면 4 카카오 뭐 이렇게 4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리셔가 그 떼먹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게임 개발사가 그 게임을 개발했을 때 그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그 수익을 한 30% 정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라고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한 30% 이렇게 이상의 수익을 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플랫폼을 갖지 못한 게임주들은 그 단기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맞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그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랑 그리고 이제 ROE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좀 감소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지만은 지금 이 게임이 그 지속적인 히트를 칠 수 있다면은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디지털 컨텐츠에 속해 있는 게임 업종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사업 구조상 향후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군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키우면서 시장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디지털 컨텐츠의 게임 업종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게임 업종들 오늘 뭐 조이맥스가 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속해 있는 게임주들 지속적으로 추적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조선주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현대중공업의 1% 넘는 하락을 필두로 전반적인 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5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진 SM 역시나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포스코 출자 소식에 상승 전환됐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네요. 세 종목 살펴주시죠. 일단 조선주부터 보겠습니다. 뭐 연초에 조선주가 좀 올랐었죠.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해서 조선주 중심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 맞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조선주 참 유가 하락과 뭐 연관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유가 하락에 발맞추어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언제까지 하락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현관에는 뭐 10달러까지 하락한다, 아니면 뭐 40달러까지 하락한다, 뭐 얘기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기업의 가치가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 봐야 기술적 반등으로 10%, 20% 받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기름을 이제 속된 말로 석유를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옮길 뭐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이 싸다 보니까 옮길 이유가 없다 보니 올해만 놓고 보면 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수주가
뭐 발주가 뭐 3,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고점때 대비해가지고는 뭐 3분의 1 수준으로 뭐 거의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조선업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뭐 납품을 할 때에는 단가가 변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변하는 폭이 뭐 크게 잡으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주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면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발주만 믿고, 그리고 업황이 개선된다는 기대감만 믿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차트 다 빠지고 있죠. 차트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종목을 가지고 다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좀 오패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는 글쎄요, 저는 뭐 한 60불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될 거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대감을 가지고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60불 선에서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고 치면, 세 종목 중에서는 전 탑픽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좀 꼽아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조선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저의 대우조선해양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메디톡스인데, 뭐 보톡스 만드는 회사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용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 원래 보톡스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미용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가장 잘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장 4시 이후에 56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디톡스 좋죠.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50%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통틀어 가지고 중간 배당하는 회사는 아예 없죠. 근데 메디톡스가 9월인가 10월인가 한 500원 정도 배당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 배당도 하고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을 한다는 거는 쉬운 말로 주주들의 뭐 좀 이익을 대변을 해준다라는 기업 측의 뭐 뚜렷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금반적으로 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뭐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 자체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이제 나보타라는 보톡스가 나오긴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이 좀 심화된다는 설 때문에 연초에 주가가 뭐 19만 원선까지 갔다가 뭐 11만원짜리 쭉 빠진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뭐 대웅제약의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된다. 메디톡스는 차세대 뭐 액상형 보톡스가 있다라는 이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닥 11만원을 좀 다지고 뭐 6월 대비해가지고는 뭐 한 200% 이상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뭐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은 1년, 2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좀 미비합니다. 거래량이 미비하고, 그리고 발행 주식이 56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의 일정 부분만 가지고 주가가 크게도 요동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뭐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 SM입니다. 신진 SM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죠. 뭐 2015년에 큰 폭으로 뭐 성장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9월 대비해가지고 뭐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출자에 포스코가 지분을 참여함과 동시에 포스코 지분이 한 17% 정도 증가를 17%까지 가게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보면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1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들도 그렇고 좀 빠진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3분기에는 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뭐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대비해서 1.8% 정도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한다고 하면 지금 섣부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평선, 뭐 60일선이죠. 아니면 20일선이 됐던 좀 이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더 잘 가는 쪽은 일진 다이아네요. 복합 소재와 같은 신사업 대행 기대감에 5% 정도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갤럭시아 컴즈는 핀테크와 관련된 사업에 기대감이 좀 불면서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약세 전환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갤럭시 CJ 프레시웨이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는 걸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일단은 매수로 이제 레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이제 56,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54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일회성 비용을 감안해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8%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42,4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간다면은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 기대감까지 받쳐준다면은 향후 48,350원이었던 좋은 고점을 벗겨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이제 외식, 급식, 고객처 이제 그런 고객처 확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이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급식 부분 매출 비중이 2013년 38.7%에서 2015년에는 47.0%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한 45.6% 정도 급증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이제 ROE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었지만은 ROE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2013년 이제 부터 해가지고 정점을 찍고 2013년 4분기 이후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ROE가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42,400원 현재 지금 이 가격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41,000원대를 만약에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정도 가격 이탈하시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 다이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현재 지금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5,000원, 500원대부터 해서 최근에 한 달 좀 넘어서 만에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ROE 이런 것들이 ROA까지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PER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매길 수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 힘든 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상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일진 다이아가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로서 국내 넘버1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넘버3에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는 다이아몬드의 이제 특성상 전방 산업은 이제 석재, 건설, 유전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LED, 반도체 등 이제 다양한 장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용 다이아라는 거는 이 다이아가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절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기금속 쪽의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분기 누적 매출액이 66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2억 원으로 이제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했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 매력적인 수준이지만은 향후 이제 경쟁력 약화를 수익성 높은 신사업 이제 DW, PDC, 복합 소재 사업 부분에서 이제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사업 부분도 이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4, 4분기부터 신사업 매출 비중이 이제 확대하면서 실적 증가세로 반전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선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추세를 현재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7,570원 이 정도 수준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G 업체고요. 전자결제 대행 회사고요. 효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전방 그쪽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현재 뭐 빠졌다가 지금 등락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한 상황인데 그 대만이랑 이제 중국 쪽 이런 쪽의 업체들과 그 업무 제휴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 체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 갤럭시아 컴즈 뭐 굉장히 뭐 상승 업사이드를 많이 열려 놓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이제 드러난다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갤럭시아 컴즈 대주주로 있는 게 효성 ITX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효성 ITX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세 종목 간단하게 브리핑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 종목 짚어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